네, 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들 세 가지 위주로 김민아 캐스터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아무래도 고용 관련 소식인 것 같은데 사실 팬데믹 동안 뭐 자이든 타이든 직장을 그만두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고 네. 아니면 이렇게 또 재택근무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지나갔고 어느 정도 좀 복귀 신호가 나오고 있나요? 네, 이제 일자리로 다시 복귀할 것이다. 이런 신호탄이 발사가 됐습니다.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보시죠. CNBC 보도 내용입니다. Many who lost jobs during pandemic would return for the right pay and position. CNBC survey finds. 이번에 CNBC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자세한 수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고용시장을 떠난 사람들 중 90% 이상이 직장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8일 기준 CNBC의 올 아메리카 워크포스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동안 실업자가 된 사람들 중 94%가 좋은 직업과 급여를 위해서 복귀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이번 온라인 설문조사는 현재 고용된 사람 1,200명과 팬데믹 동안에 퇴직한 사람 450명, 그리고 직장에 근무하지는 않지만 은퇴한 것도 아닌 사람 400명을 대상으로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였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에 퇴직한 사람들 중에 68%는 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을 했고요. 또 이들 퇴직자의 67% 정도는 예상한 것보다 최소 2년 정도 일찍 직장을 떠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CNBC는 이번에 경제활동 참가율 또는 일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이 62.3%로 팬데믹의 저점보다 반등했다고 말을 했고요. 하지만 이는 아직까지는 이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1.1%포인트 정도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지금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비율이 이전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에는 임금과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전국적인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CNBC는 평가했습니다. 네, 고용시장에는 훈풍이 불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사실 좋은 보도기는 한데 그 복귀를 하더라도 아무래도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식료품 가격도 많이 올랐고 점심값이 좀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새로운 키워드도 떠올랐는데요.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직장으로 복귀하면서 런치플레이션과 직면했다고 합니다. 최근 CNN은 코로나19 규제가 풀리면서 미국 내 직장인들이 사무실로 돌아온 뒤 런치플레이션이 일어났다고 말했는데요. 미국의 외식 물가지수는 지난해보다 7.2% 상승한 바 있습니다. 이 런치플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말 그대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직장인들의 점심값 지출이 올라가는 현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하던 직장인들이 다시 출근을 하게 되면서 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점심값이 올랐고 이에 따라 부담감을 느끼는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이 런치플레이션 현상은 복합적인 이유에서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식료품 가격이 오르기도 했고 원자재 가격 그리고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고용시장이 맞물리게 되면서 이런 좀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여기서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고용시장의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이번에 이런 복지나 직장과 이런 휴식 간의 밸런스가 맞을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용시장에 복귀할 의지가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런치플레이션 들어는 봤는데 되게 좀 어떻게 보면 가벼운 단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좀 인플레이션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어로 좀 집계가 되고 있네요. 두 번째 소식도 좀 살펴볼게요. 이 중국산 수입 관세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약간 좀 반대 네.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Yellen says some China tariff cuts may be warranted, not inflation panacea. 이번에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공식적으로 발언을 내놨습니다.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시죠. 제니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현지 시간 8일 마켓워치 등 여러 가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하원 청문회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가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냐 이 질문에 대해서 관세 인하가 나타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구매할 때 부담스러워하는 물건의 가격을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해두고 싶은 점이 있다면서 솔직히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다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와 함께 옐런 장관은 국제조세협정에 폴란드가 동참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국제조세협정 같은 경우 구글과 애플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본사 소재지뿐만 아니라 매출을 많이 올린 국가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관세 정책인데요. 이러한 두 가지 발언에 대해서 제닛 옐런 장관이 내놨습니다. 네, 약간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이렇게 좀 선을 긋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경기 침체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사실 어떤 종목 좀 매수해야 될지 고민 많으시거든요. 외신 쪽에서는 어떻게 봤나요? 네, 기술주 관련한 내용이었는데요. 밸런스 보도 내용입니다. Three software stocks for a potential recession according to an analyst. 이번에 밸런스 쪽에서 어떤 추천을 내놨는지 기사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은행 번스타인이 경기 불황 발생 시 매수를 추천하는 종목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그리고 어도비 시스템즈를 꼽았습니다. 번스타인의 소프트웨어 전문 애널리스트의 발언에 따르면 경기 불황기에는 기업의 수익 흐름에 대한 노출도가 높고 견고한 비즈니스 점유율을 갖고 있으며 마진이 강하거나 적어도 마진이 개선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호실적을 기록할 거라면서 이런 기술주들에 집중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애널리스트는 우선 마이크로소프트를 언급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우 광범위한 수익 흐름을 갖고 있고 또 모든 형태 및 규모의 조직과 소비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버텨내고 있다고 진단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목표치를 주당 $365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는 이날의 종가인 $275.5를 약 34%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 모어드러는 오라클은 소프트웨어 섹터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안전한 주식 중 하나라고 꼽았습니다.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가 대기업들의 비즈니스 처리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핵심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이미 소프트웨어가 대체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강조하면서 오라클의 목표 주가도 올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봤는데 어도비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도 뭐 경기 불황이 좀 해지가 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어도비에 관련해서는 경기 불황에 대한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네. 어도비 시스템즈의 통합형 온라인 마케팅 및 분석 상품인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가 광고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기 불황의 면역력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모어드러 애널리스트는 많은 광고주가 어도비의 상품을 사용하는데 그들 고객의 대부분은 대기업이라는 부분에도 초점을 맞췄고요. 또 어도비의 충성 고객층들이 소프트웨어 구독을 취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어도비에 대한 목표 주가로 주당 $600를 제시했는데 이는 이날의 종가인 $433.42를 약 38%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모두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저가 매수 관점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체크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